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조색에 이어서 이제 배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색과 배색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컬러리스트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기본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유는 컬러리스트라는 의미, 자, 컬러리스트, 자, 뭐예요? 어떤 의미죠? 색을 다루는 전문가 그런 뜻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는 색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색을 다루는 사람이죠. 색을 다루는데 왜 색을 다룬다 했었습니까?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컬러리스트라고 하자. 이름도 뭐 괜히 영어 쓰면 있어 보이죠, 그죠? 네, 컬러리스트. 그래서 색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색을 가지고의 훈련인 조색이라는 훈련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무슨 훈련? 배색이라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도 1교시가 조색 시험이고요, 2교시가 배색 시험입니다. 자, 조색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보고 조색하기와 뭐가 있다 했었습니까? 안 보고 조색하기라는 게 있다 했었습니다. 보고 조색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색을 주고 그 색을 똑같이 만들어 봐. 자, 보고 만들어 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색채 재현이라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고요. 안 보고 조색하기는 기본적으로 보고 조색한 거 뺀 나머지는 다 안 보고 조색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지 않고 하는 조색이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뭐예요? 삼속성 테스트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감성 배색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무슨 배색? 감성 배색. 자, 감성 배색을 보는 이유는 뭐냐?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색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 즉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사람에게는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통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 어떤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 누가 하는 거죠?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 감성, 그래서 감성 배색.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색으로 해주는 것을 감성 배색.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워야 될 게 색채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계획의 개념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디자인이죠. 다른 말로는 색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색을 하는 이유는 왜 한다 그랬었습니까? 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조색이라는 것은 뭐냐? 색에 대한 이해예요. 색.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을 이용해서 배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색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 색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어떤 색을 만들어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색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색들이 서로 혼색돼서 이 색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이 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훈련이지만 이 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요런 색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린 그거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 할 수 있다? 색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을 분석함을 통해서 색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훈련이 뭐다? 조색이다. 그걸 바탕으로 배색. 선생님이 배색을 뭐라고 하느냐? 배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색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걸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배색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성 배색이라는 것과 색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도 조색과 배색인데, 산업기사도 조색과 배색인데 1교시가 조색이고 2교시가 감성 배색. 요거는 산업기사와 기사가 동일하죠. 그죠? 그런데 기사에서 뭐예요? 색채 계획이라는 것을 3교시에 뭐로 작업합니까? 컴퓨터 그래픽, 포토샵과 우리가 이제 계획서 그 내용을 적는 것은 워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뭘 평가하는 것이냐? 컬러리스트로서의 기본. 그러니까 실력을 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본을 보는 거예요.
컬러리스트로서의 기본이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 점수 몇 점? 60점. 얘와 얘가 우리는 50점 플러스 50점과 50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점이 돼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그 출제위원 그 연락을 해서 배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딱 정해져 있지 않대요. 50대 50이다. 이제 기존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서로 어떻게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50대 50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조색이라는 부분은 많은 부분 실습 위주의 연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접 교육원에 와서 배우는 것이 좋겠죠, 그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강의를 듣고, 자, 독학이 좋긴 하지만 독학은 시간도 많이 투자돼야 되고 자기가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누군가 해준다면 독학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컬러리스트 관련한 실기 책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강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기책은 이제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온라인 강의는 혼자서 하되 저한테 물어볼 수 있고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조색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해 가는데 조색만큼 중요한 이제 배색에 대한 공부가 바로 이 시간부터 해 갈 겁니다. 그래서 배색이라는 개념을 일단 이해하기 위한 첫 시간,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색을 이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색이라는 것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죠. 색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색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배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색의 수단, 그러니까 색을 왜 쓰느냐? 바로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다? 소통하기 위해서. 색을 이용해서 뭐 한다? 소통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겠지만 좀 그 배색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소통 방법과 인간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몸을 가지고 있는 걸 다른 말로는 육체라고도 하고요. 그걸 우리는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부터는 이걸 겉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있죠, 몸. 바로 여기 이 부분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뭐의 세계라고요?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만져지는 거죠. 실제로 만져지는 이 물질의 세계. 바로 육체, 몸 또는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 사람은 몸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몸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정신, 즉 마음이죠, 마음. 정신, 보이지 않는, 그래서 몸의 반대는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정신, 마음 또는 속사람. 그래서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 두 가지 요거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몸만 가지고 나의 정체성, 너의 정체가 뭐야? 도대체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할 때 보통 요 외모 가지고 하나요? 네, 많은 부분 외모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외모만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급 양주병 안에 소주가 들어있으면 그건 소주예요, 양주예요? 소주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지가 양주처럼 생겼어도 속이 소주면 그건 소주죠.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인 육체 안에 담긴 정신이 아무리 멋진 몸을 갖고 있어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매일 사기칠 생각하면 걔는 사기꾼이고요. 또 연쇄살인마 그 강호순 외모 되게 잘생겼었어요.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연쇄살인을 하잖아요. 이 정신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선생이라고 하면 선생같이 생기지 않았나 봐요. 요거로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체육 선생님이세요? 막 이러고 체육 선생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모가 좀 거칠게 생겼나 봐요. 체육하게 생겼나 봐요. 그만큼 우리는 이 외적인 거에 상당히 이 사람을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외적인 거 외에 내적인 이 정신적인 부분까지 합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육체와 정신이 또 뭐 해야 돼? 자체 내에서 또 소통해야 됩니다. 그 소통을 담당해주는 애가 누구다? 뇌라는 애예요. 뇌. 이 뇌는요, 이 정신의 어떤 신호를 받아서 육체에게 명령을 하면 육체가 뇌의 명령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육체를 통해 뇌에 전달되면 뇌가 정신에게 보고하면 정신이 어떠한 그거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이런 식의 이렇게 소통을 도와주는, 우리 컴퓨터로 얘기한다면 운영체제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인간의 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는요, 기본적인 그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생존이에요. 생존. 뭐라고요? 생존. 뭐냐 그러면 이 육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뇌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몸이 죽어버리면 뇌도 소멸하고 또 정신도 소멸하기 때문에 뇌는 육체를 살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정신이 얘한테 명령을 하면 웬만하면 다 듣습니다만 다 듣진 않아요. 눈 10번 깜빡거려봐. 그럼 10번 깜빡거려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명령 안 해도 지가 깜빡거리잖아요. 심장도 마찬가지. 야, 심장 10번 뛰어. 그럼 뛰나요? 아니에요. 얘는 얘 말을 다 듣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생존과 관련된 거면 얘와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이 몸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는 그냥 외모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정신만 가지고 그 사람 속사람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없고, 또 뇌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이 세 가지, 겉사람과 뇌와 속사람의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이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 안에 나라는 사람도 너무 복잡한 거야. 내만 같지 않을 때 되게 많잖아요. 그죠? 내 안에 것과 달리 또 몸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람 하나 자체가. 그런데 나도 복잡한데 나 외에 다른 사람, 즉 남이죠. 이 남도 복잡한 거야. 복잡한 사람과 복잡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소통을 잘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소통을 할 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 감각기관은 5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시각, 그죠?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뭐예요? 후각,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속사람은 이 겉사람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건 상당히 어때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이 또 되게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을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인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어때요?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막 엄청 그냥 잘 하려고 해봤자 안 돼요. 왜?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계속 지속이 되면 되는데 금방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힘들더라도 이렇게 그냥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해부. 요즘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간단한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요. 자, 하여튼 해부를 해서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저의 경험, 그리고 제가 연구해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렇지 않을까라는 저의 하나의 가설이고, 감성 배색에 대한 그런 감정, 이것이 왜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정의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면 배색이 참 쉽게 다가와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즉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디서 느낍니까? 속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누가 감정을 느껴요? 감정이 바로 누가 느끼는 것이다?
속사람. 자, 오감, 다섯 가지 감각은 누가 갖고 있다? 겉사람. 그래서 뇌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되 첫 번째 기억하고 1차 해석을 합니다. 뭘 한다? 1차 해석. 그리고 그것을 이 속사람에게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의 정보, 신호가 들어오면 뇌가 전달하고 뇌가 기억하고 해석해서 누구에게 보내요? 속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은 그거에 대한 감정, 즉 감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 배색이라는 건 요 속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한 배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정을 느끼느냐? 바로 이 다섯 가지 감각에 의해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자, 시각적인 부분에서 어떤 걸 담당하느냐? 보통 시각으로는 형태와 색을 눈으로 보고 감정을 느껴요. 형태와 색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청각은 소리를 통해서 감정을 느껴요. 미각은 맛으로 감정을 느껴요. 후각은 냄새로 감정을 느껴요. 그 다음에 촉각은 감각으로 뭘 느껴요?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이 뇌에 전달됐을 때 생존에 도움이 되면은 좋다라고 기억을 하고요.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쁘다라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도움이 되면 도움된다라고 기억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쁘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되게 잘생기고 되게 이쁜 어떤 연예인을 보게 되면 누가 담당하죠? 일단은 시각이 담당하죠. 그럼 시각이 그 형태를 보고 그 형태를 뇌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잘생기고 이쁜 사람과 같이 결혼하거나 함께 살았을 때는 내 생존에 상당히 도움돼야 안 돼요? 도움되죠. 예, 그런 사람이랑 못 살아서 그렇지. 어쨌든 도움이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좋다라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것은 계속 이 뇌가 하게끔 만들어요. 그걸 자꾸 하게끔 만들고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생존에 도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했을 땐 거기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뭐예요? 다시는 그 환경에 가지 않고 죽지 않게 하려고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존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요 뇌와 여기 육체까지는 다 동물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 정신, 즉 속사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뇌가 정보를 보내면 이 속사람은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2차 해석합니다. 재해석이라고 합시다. 재해석. 그러니까 내가 보낸 정보를 다시 뭐 한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게 잘생긴 사람에 대한 기억을 하죠. 예를 들어서 원빈 같은 뭐 잘생긴 배우를 봤어요. 그러면 걔를 보는 순간 시각적으로 좋다 하고 나도 저런 사람과 함께 살면 참 내 삶에 많이 도움이 될 거 하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용호 선생을 보죠. 그러면 조용호 선생의 형태를 시각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미 기억된 원빈이 있잖아요. 그럼 걔를 쫙 끌어다가 그 다음에 나를 갖다 딱 비교를 하죠. 기억한 걸 가져와서 비교하고 해석합니다. 야, 이 잘생긴 거에 비해서 얘는 못생겼네. 조 선생 못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에 내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속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속사람 뭐 한다고요? 재해석하죠. 재해석하는 것에서 뭐라 그래요? 맞아, 못생겼어. 좀 별로야. 그러나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가 재해석을 해서 뇌는 생존에 도움이 안 돼서 호감도를 내리지만 누가? 속사람이 호감도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껴요? 감정. 그래서 나 요즘에 너한테 감정 있어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참 뭐 이렇게 둘 중에 누구는 되게 잘생기고 이쁘고 누구는 못생겼어. 어울리지 않아. 그 보면은 참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이쁜 사람이 왜 저렇게 못생기고 저렇게 못생긴 여자랑 뭐 결혼하나 뭐 이럴 정도로 이제 맞지 않는데도 참 결혼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엔 그런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뻐 보이는 이유. 바로 이 속사람이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은 이 다섯 가지 감각을
하나로 일치할 때, 이 감각이 하나로 일치할 때 뭘 느껴요? 그 감정의 최고의 쾌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의 종류는 되게 많잖아요.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것은 되게 많죠. 그 감정을 얘네가 다 일치하게 되면 아주 행복감을 느껴요. 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까 같이 시각이 작동을 합니다. 오, 봤더니 너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뇌에 전달했을 때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얘한테 속사람한테 보내니까 속사람도 아, 얘 좋아 하고 100점을 줬어요. 몇 점? 100점을 줬죠. 그런데 반면에 100점을 줬는데 시각은 이제 100점을 줬어요. 시각은. 그런데 청각이 또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그래서 청각이 가서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가 인사를 하죠. 참 잘생긴 남자한테 안녕하세요. 그때 남자가 인사를 할 때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막 이러고 또 어여쁜 여자분한테 인사할 때 여자가 안녕하세요. 이분이에요. 이래요. 시각은 너무 좋은데 청각이 정보를 전달하면 뇌가 기억했던 정보에서 그 사람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기억된 정보로 해석해요. 그걸 우리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해요. 보통 요 해석의 문제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저런 건 뭐야? 혹시 정체성이 있나? 혹시 흡연하나? 막 이런 식의.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나에게 생존에 도움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 속사람의 감정의 점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70점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70점으로 내려간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얘는 요 청각적인 문제만 가지고도 얘는 여기서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만나지 말자라고 결론 내버려요. 왜? 생존에 도움되지 않으니까. 이성적이라 그러죠. 이성적 판단을 하죠.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야. 목소리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잘생기면 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좋아. 그래가지고 좀 더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인사를 더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좀 갔는데 후각이 작동을 했어요. 후각을 작동했는데 냄새가 똥내 신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각이 얘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럼 자기 기억 속에 몸에 저렇게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뭐야? 씻지 않는 거네? 씻지 않으면 더러운 거네? 더러운 건 게으른 거네? 게으른 사람은 내 생존에 도움이 안 되네? 이런 식의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점수 안에서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50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50점 이하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나 50점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 5가지 감각이 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되게 잘생기고 이쁜데 갔더니 목소리도 너무 좋아. 이야, 냄새는 완전 무슨 향수를 쓰는지 너무 좋고 살레움도 너무 황홀해. 그뿐입니까? 피부도 너무 좋고. 네. 그죠? 이러한 5가지 감각이 딱 일치하면 내 감정 뭐예요? 그 사람이 잘생겼다라는 감정에 다른 감각도 다 일치해버리니까 100점이 100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감정을 가져요? 너무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 내 자신에서 프로세스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방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서로 소통할 때 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상당히 불통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소통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살 수 있느냐? 또 혼자 살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같이 사는 게 좋냐? 또 같이 사는 것도 어려워요.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환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슷한 선호도를 갖고 이러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어릴 때부터 웃음,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막 웃는 것이 좋은 감정이에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웃고 또 웃는 것이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 노출돼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얘가 생존에 도움되는 웃음으로 기억하겠죠. 그리고 감정도 웃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반면에 어떤 누군가는 어릴 때부터 그 웃음이라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나를 놀리는 웃음이었거나 비웃음 이런 어떤
조롱하는 웃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웃음인데도 나쁘다라는 기억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미소와 웃음이 저에겐 좋은 경험이니까 저 사람이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을 난 미소로 전달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신호를 뭐예요? 미소의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웃고 있는 모습이 나는 분명히 너 좋아. 너의 좋은 감정이 있어. 너랑 친해지고 싶어 라는 정보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이 뇌에서부터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해석했을 때 비웃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생기는 거야? 오해가 생기는 거죠. 세계 오차.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오해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오감을 이용하거나 어떤 최대한 많은 방법, 뭐 어떤 매체, 그림, 글자, 사진, 소리, 음악, 뭐 이런 5가지 감각과 관련한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웃었어. 웃는 거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웃는 이유는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너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어릴 때 항상 나는 웃는 게 좋았거든. 그래서 너에게 웃는 모습은 너를 놀리는 게 아니라 너가 좋아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의 웃음은 너를 좋아하는구나로 받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 설명을 많이 해주는 그것이 소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그런 어떤 다양한 소통을 돕는 도구들을 우리는 매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매체.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많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가 있어요? 뭐 글자, 사진, 영상, 기타 등등 이러한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색이 바로 이 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각적인 것은 뭐예요? 형태와 색이었잖아. 그죠? 이 시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에 가지고 뭐예요? 이 소통의 수단에서의 컬러를 가지고 소통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자,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하트 모양을 빨간색으로 하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자, 이렇게 색이라는 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감각 플러스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그 컨셉에 맞도록 어떻게 주는 거죠? 색으로 그 컨셉에 맞는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이용해서 그 매체로 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차 없이 최대한 잘 전달해주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은요, 이 물질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영향을 받아요. 공간이라는 이 물질의 세계의 공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람은 자라게 되고 늙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또 소멸하죠. 죽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이 시공간의 그 영향을 받음으로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음식을 먹죠. 반면에 속사람인 이 정신의 세계는 이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겉사람은 나이 먹고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되어 가지만 얘는요, 나이 먹어도 애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과 성장하지 않으면 얘가 성장하듯이 이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애처럼 나이를 먹었는데도 소위 말하는 철들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시공간 안에서 먹고 이렇게 에너지를 섭취해서 자라지만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환경, 즉 어떤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관계에서부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이라 그러죠.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이 속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걸 먹고 살아요. 사랑은 뭐냐면 이 남의 어떠한,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이 뇌의 작용,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을 해도 일단 나를 챙기고 남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사람이 그 육적인 그런 본능을 극복해내는 거죠. 배가 고프면 당연히 우리는 먹고 싶고,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원래만 배고프면 뭐 자식도 잡아먹고 이랬던 역사적인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그러지 않고 자기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나 내 가족에게 네가 먹어 하고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속사람이 그런 걸 하죠. 그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건 그 사람이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 속사람은 상당하게 그 사랑을 받으면 이 풍만함을 느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일단 행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람들은 행복 그러면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에서의 행복감을 느끼는데, 물론 육체적인 것을 채우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거에 맞춰 이 정신적인 것도 채워야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부자이면서도 유명하면서도 뭐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 자기 목숨을 끊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요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디자인은 이 배색이라는 곧 이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배려하는 거지 속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속사람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속사람이 안 보여요.